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머니 이슈 시간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냉철한 판단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 이분과 함께 하시죠.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 지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질문으로 저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양대 지수 힘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박스권이라고 하셨지만 그 레인지에 좀 변화는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알고리즘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 예상하는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국내외 증시 현황 그리고 전망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알고리즘은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이어서 박스권 장세를 지속을 할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먼저 보시고요. 이어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옆에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실 텐데요.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이번 주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차트의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의 색상이 현재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에서 이번 주 중립인 흰색으로 넘어온 상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계산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레인지는 2155포인트 그리고 2305포인트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일간 차트를 통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스닥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 흐름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 차트의 색상이 마찬가지로 흰색, 즉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지수 또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레인지는 코스닥의 경우에는 652포인트에서 714포인트 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이 박스권 레인지에서 상승 돌파를 하거나 하향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는 알고리즘은 그 시간 에너지 값을 다시 계산을 해서 추가적인 목표 값을 다시 제시하게 될 텐데요. 목표 값이 나오는 대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스프레드 분석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코스피 거래소에서 아웃퍼폼 하는지를 확인하는 스프레드 분석 결과인데요.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9월 말 이후로 현재까지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현재의 대형주 강세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현재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우상향하면서 대형주 우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우상향이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가파르게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은 코스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대형주 강세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략히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주 대비 차이점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로 표기된 것은 알고리즘 분석 점수가 40점 이상, 즉 관심 확대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그리고 지역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차이점은 전체 국가 그리고 지역에서 중립에 해당하는 흰색 또는 관심의 확대에 해당하는 노란색이 표기된 국가 및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왼쪽은 되게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우측은 유럽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럽 그리고 중남미 시장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점수가 관심 확대 영역에 진입을 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은 국내에 이어 미국 증시 또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이제 10월 18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차트의 일간 색상은 중립인 흰색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앞서 국내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추가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박스 영역에 해당하는 박스권에서 지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장이 잠시 멈추고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또는 종목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수 또는 시장 안에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으로는 미국 S&P 500 지수 내 업종별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알고리즘은 현재 박스권 시장 안에서 에너지 그리고 건강관리, 금융, 산업재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계산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작게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알고리즘 점수가 만점에 해당하는 플러스 100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건강관리, 금융, 산업재 모두 관심 확대 기준인 플러스 40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통신 업종의 경우는 최근 다시금 리스크 관리 영역인 파란색으로 차트에 색상이 전환된 상태에서 알고리즘 분석 점수 또한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업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가 계속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몇 주 연속으로 포진이 되어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그리고 업종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시각 가장 궁금하실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그 연동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지 아무래도 수급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닐까 좀 우려가 됩니다. 알고리즘 쪽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금 과장님 나오고 있던가요? 네, 궁금해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알고리즘은 이제는 국내외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유지를 계속 해주시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반도체 업종 현황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측 화면에 보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알고리즘 결론적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방송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지금 차트의 색상이 리스크 관리에서 중립인 흰색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흰색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 설명드리지만 이것은 방향성을 다시 정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측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을 하고 있는 세부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인데 이제 규정상 종목명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면은 전체 3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단 하나의 종목만이 관심 확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세부 종목들 단에서도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국내 반도체 ETF를 통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지금 국내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된 반도체 ETF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면은 지금 주간으로 보시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파란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간 항목을 보시면은 최근 리스크 관리는 파란색에서 중립이 흰색으로 전환됐다 다시금 리스크 관리는 파란색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그리고 일간, 그리고 30분 모두 이 알고리즘 점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심지어 이 단기 시계열에 해당하는 영역의 알고리즘 점수가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이 지수의 흐름이, ETF의 흐름이 여기 보이시는 지지대를 하향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ETF가 아닌 이제 국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장비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모이는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도 보실 텐데요. 주간 항목 보시면 리스크 관리 영역의 파란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잠시 중립인 흰색 영역으로 일간에서는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아직은 박스권에서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를 반도체 업종에서 유지를 해주시는 가운데 국내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한 단계 더 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군요.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그러니까 크게는 전기차 테두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바이오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도 4분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다라는 관점으로 최근에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이 나왔을까요? 조금은 긍정적인 노란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과 알려주시죠. 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알고리즘은 지난주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첨단 산업으로 대표되는 전기차, 바이오 등과 같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계속 시그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 대비 변화한 점은 그 시그널 강도가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첨단 산업 육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간략하게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미국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시장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양당 제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두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첨단 산업 시장 그리고 생태계를 철저하게 자국 위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행보에 주목을 하고 앞으로 관련 산업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셔야겠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전기차 관련 종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해당 화면은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한 화면인데요. 회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내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총 110개로 정의를 하고 관련 산업들을 자체 분류 기준으로 정해놨습니다. 지난주 화면 대비 변화한 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중립 영역이나 노란색 관심 확대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들의 영역이 지난주 대비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배터리 중에서도 셀 관련된 업종군에 대해서는 관심 확대인 노란색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이 네 종목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은 110개 종목들 중에서 관심 확대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인데 지난주 대비 2배 이상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이러한 화면들을 통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 관련 종목들로 구성된 ETF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ETF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월, 주, 일, 30분에 걸쳐서 모두 관심 확대 영역인 노란색 화면이 차트 바탕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장세에서 지금 일간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파동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즉 ETF의 흐름이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ETF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종목들에는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ETF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 종목군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 조짐이 보여서 불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가장 관심 높으실 반도체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2차 전지 관심을 높이자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나왔다는 부분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조금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업종 가운데 알고리즘 쪽에서 이쪽은 주목해 볼 만하다. 괜찮다라고 판단한 쪽이 있는지 자, 분위기 좀 점검을 해주세요. 포인트 정리 지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세부 업종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난주에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강조를 드렸던 전기차,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관련 업종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고 관련 업종들을 추천 업종으로 알고리즘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배터리와 연관성이 높은 코스피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코스피 비금속 그리고 코스피 철강금속 이렇게 관심 확대 종목으로 업종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바이오 쪽에는 코스피 의약품 업종에 대한 관심 확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한 업종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모두 포함된 업종인데요.
현재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 방향성을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간 기준 항목을 보시면은 바탕색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30분에는 노란색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간 항목을 보시면은 최근 중립인 흰색으로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연, 분기, 월, 일 장기 시계열의 중장기 시계열에 해당하는 차트 색상이 모두 중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고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런 큰 범위에서의 박스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 그 세부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세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체크하셔서 우측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관심 확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의 관심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마찬가지로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는 코스닥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최근 일간 기준의 차트 색상이 관심 확대 노란색으로 전환되어 있고 장기 시계열인 연, 분기, 월의 차트 색상 또한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 시계열에서도 강력한 에너지가 계속돼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이번 주 방송에서도 강조드리는 코스피 비금속 업종입니다. 코스피 비금속 업종은 전 시계열에 걸쳐서 관심 확대인 노란색 색상이 차트 바탕색으로 떠오른 상태이고요. 이것은 중장기 시계열, 단기 시계열, 전 시계열에 걸쳐서 강력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단 한 종목만이 관심 확대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의 업종의 강력한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으로는 코스피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요거는 현재 단기적으로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일간과 30분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향후에 주간에 차트 색상이 중립인 흰색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이전 대비 관심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관련된 코스피 의약품 업종을 살펴보실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8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금 관심 확대인 노란색 바탕색이 일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양지라고 언급드렸던 60일 이평선, 즉 파란색 선 근처에서 일간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간의 차트 색상이 흰색으로 역시나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장기 시계열, 중기 시계열에 해당하는 연, 분기, 월, 일 차트 색상이 모두 중립이 흰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전 대비 관심을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판단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는지 알고리즘에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습니다. 머니이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